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번 강의는 1강 2차시 강의입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이 되겠죠. 자, 제1강입니다. 부동산 정책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우리 배우는 과목이 부동산 정책론입니다.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정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또 이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론 시오리죠. 이 이론들이 모여가지고 정립이 되면 학이 됩니다. 주택학, 정치학, 경제학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론의 학문적 이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현상에 대해서 다양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게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 중에 큰 틀에서 정치학이 있죠. 그러나 정치학에 파생된 게 행정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8세기, 9세기에는 정치행정 이론론, 정치행정 이론론 이런 부분을 행정학에서 배웠죠. 정치와 행정을 같이 볼 거냐, 다르게 볼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행정학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정책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책을 배우게 되고 이게 부동산 정책론이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동산 정통이라는 이론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고요. 저는 학부 때 정치학을 했고 석사 때 정치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 때 도시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이라는 단어와 정책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부동산 정책입니다. Real Estate Policy죠. 여기를 하려면 부동산 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도 배워야 될 거죠. 여러분 한 1, 2학년 때 부동산 기초 이론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정책학 부분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간적인 주택, 그리고 토지, 그리고 다 합한 부분을 공부하고 핵심적인 부동산 조세 정책을 공부하는 게 좋은데 이거는 여러분들 조세 세금 부분을 따로 배우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맡기고 여기서는 부동산 조세 부분은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부동산 다 알죠?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이론적으로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어로 리얼 에스테이트. 우리 민법에 개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99조에 보면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 당연하죠. 그런데 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정착물, 어태치먼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 이유나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에는 좀 다릅니다. 서양 법원에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토지를 처벌하면 지상에 있는 것도 같이 따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건물 기타의 지상물은 토지 일부로와 독립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는 게 대륙법 유럽 쪽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민법 12조에 부동산의 중요한 토지 부분은 별도로 개념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정권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용적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하에 뭐 있습니까? 지하자원 있죠. 내 땅에 지하자원이 있더라도 그건 내 것이 안 됩니다. 특별히 광물법이 있어가지고 국가 소유로 되어 있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토지의 구성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에 보면 암석도 있고 토사도 있고 지하수도 있죠. 이거는 토지가 처분되면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토지에 화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지의 정착물 중에 토지와 다른 거죠. 조택된 건축물이 있고 나무가 있죠. 나무가 있고 교량, 서해대교 쫙 길잖아요. 바다 위에 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부동산을 보느냐? 돌담, 도로의 포장,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 다양하게 처리하는 거죠. 자, 건물 중에 구분 소유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이런 거 있죠. 등기가 되죠. 건물 한 개 동인데 뭐 열 몇 집, 20몇 집이 살죠. 그걸 별도로 처리하죠. 그리고 수목을 다루는 게 임목법이 있습니다. 산을 임야를 팔았는데 나무가 있는 거 같이 팔리죠. 그러나 임목법에서 뭐 새끼를 곤다든지 뭐 표시를 해놓는 걸 명인 방법이라는데 그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별도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원을 팔았는데 과수원의 과수원 팔면 과일을 따라 파는 거죠. 그렇지만은 땄는 경우는 다르죠. 그런 거고. 농작물은 특이한데요. 우리 대부분 판례 이런 게 있습니다. 남의 땅에 내가 농작물 심어가 배추나 뭐
1년생 이내에 심으면은 남의 땅에 심었더라도 농작물 심은 사람의 소유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도 택지개발 사업할 때 보면은 여기 농작물을 심지 마시오 이렇게 입간판 붙이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부동산의 경제적인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입니다. 생산자로 볼 수 있는 게 뭐 공장하는 부지, 그리고 우리가 먹는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소비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주택이죠. 그리고 우리가 피곤할 때 뭐 공원에 가서 쉬지 않습니까?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그건 소비재죠. 부동산의 가장 특징은 스페이스 공간입니다. 사람은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굉장히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공간에서 사느냐, 어떤 공간에서 회의를 하냐, 어떤 공간에서 활동을 하냐에 따라 사람의 그 인식이 좀 달라지죠. 그리고 자산으로서의 개념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자산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금융이나 뭐 돈이 아니고 부동산입니다. 특히 뭐 집 하나 갖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서울에 뭐 10억씩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 옮길 수가 없다. 그러면 뭡니까? 위치가 가장 중요하죠. 첫째도 로케이션, 둘째도 로케이션, 셋째도 로케이션. 부동산의 위치가 가장 중요한 특수성.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되는 특성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죠. 자,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자, 팔리시 정책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은 개인이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없죠. 정부가 하죠, 정부. 정부의 중요한 활동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걸 왜 하느냐?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는 코로나19라고 하죠. 막 난리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왜? 국민 생명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세먼지 왔을 때 우리 건강을 위협해요. 이런 문제가 옛날에는 생각도 안 했는데 발생이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로 인식되거나 앞으로 문제될 사안에 대해서 미리 정부의 문제 해결을 하기는 의지, 정책, 방향, 이정표, 이게 정책이죠.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제럴드 가이드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책이란 사회적인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는 일반 방향의 결정이다. 보고 이야기를 하죠. 정책학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면 왜? 코로나가 다 해결되고 건강하게 다른 사회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필요한 수단. 지금 뭐 많은 그 대책을 내놓고 있죠. 의료, 금융, 뭐 다양하게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위 있는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기본 방침이 정책입니다. 공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비공식적으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대통령이나 장관이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발표를 하죠. 그게 공식적입니다. 자, 여러분 저 과목 중에 의사결정론이라는 과목도 배우던데 이 정책결정 또 디시전 메이킹도 의사결정이 한 유형입니다. 주로 정부기관에 의해 장래의 활동 지침을 결정하는 게 정책입니다. 근데 이걸 왜 하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은 사람들, 정책 대상인 사람들,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의 존엄성 정진에 있다고 보는 게 가장 포괄적이고 맞습니다. 근데 그 정책을 누구를 위해서 수행하느냐?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야 될 거고, 집이 부족한 사람에 있어서는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공급하는 정책이 있을 거고,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는 의료 정책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맑은 물을 묻기 위해서 또 수자원 정책이 있을 거고, 그런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회사와 관계된 게 있는데요. 문정부가 돌아가 2007년 11월 29일 날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의 가이드라인이죠. 우리 회사의 주거복지 관련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본 현재는 이 주거복지 로드맵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합니다. 정부가 정책 결정하지만 실행하는 것은 저희 같은 LH나 지방정부죠. 그 영향을 받는 게 민간 부분 건설업자가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을 이제 통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 목표와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의 결정, 운영에 관한 정부의 공식적인 실행 계획, 계속 중원보원하는데 이게 정책이라는 거죠. 토지 부분을 보면은
토지의 소유 어떻게 가질 거냐, 그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하고 관리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부담드리고, 우리 부가가치세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재산세도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배분하고 조세를 걷다가도 배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토지는 국가 거예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용권만 주죠.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가서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은 공장 이용권 50년 줍니다. 주거는 70년. 건물은 개인 소유가 매매가 가능합니다. 북한의 부동산 정책은 우리 관심이 없지만 통일 후에는 직접적인 부분이 다 나오죠. 이거 고민해야 될 거거든요. 주택도 정부가 주택 관련된 재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게 주택 정책이죠. 건설, 소유, 관리 이런 게 있죠. 자, 서울 강남의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죠. 보통 사람이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월급을 저금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한 10년 정도만 열몇 평, 20평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 5억씩, 10억씩 이러고 비싸니까. 도저히 저금을 내가 한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식별해야 됩니다. 정책 담당자가. 그러고 나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고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조직이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LH든 그 조직을 동원하죠. 그래서 인력이나 예산과 시간을 배분해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하고 나서 결과를 피드백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에 계획했던 거와 맞춰보고 문제 있으면 다시 다음 정책 수립할 때 반영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으로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인풋도 컨버세이션, 아웃풋, 피드백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은 특히 주택 정책 같은 시장에 맡겨놔서 될 일이 아니더라. 실패가 발행이 되더라. 부동산 정책이 실패가 있더라.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죠. 시장을 안정시키고. 약간의 정치적인 원리는 좀 형평성 정진도 좀 있다고 보고, 그 밖에 정의적인 관념, 과학적 합리주의, 체유이용, 국지적 저업능, 강력한 복지는 학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격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성격. 부동산 현상 문제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부동산 활동의 일부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고 그 특성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정책이란 거는 반드시 법으로 구현됩니다. 여기서 말한 법은 헌법에 이인바, 그 다음에 법, 그다음 시행령, 시행규칙, 또 우리 그 밑으로 내려가면 지침들 있죠. 이런 걸로 구현되고. 근데 근본적으로 정책의 핵심적인 거는 대상인 부동산, 토지주택하고 사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주체적 시각과 학문적 시각이 있는데요. 국가와 국민의 시각, 정부와 시민의 시각, 노동자와 자본가의 시각,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의 시각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부동산 정책 이야기에서는 부동산학, 정치학, 이런 사회학하고 건토비전, 어떤 엔지니어적인 측면도 이해하면 도움이 됐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다뤄야 될 것 같고요. 밑에 부분은. 자, 우리가 다루는 부동산 정책은 뭐냐? 토지주 대학교에 있던 시각입니다. 그리고 3학년 학생들의 시각. 그래서 주택 토지 정책의 제도와 대상과 영향과 문제 해결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공부를 해보면 왜 내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부분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책을 소개하는 건데 이 과목을 하면서 이런 다양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시수는 바우처도 있으니까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에 미치다 저 책은 짧은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사회 전반적인 아파트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물로 제가 영어로 좀 과제물 내는데 그 과제물은 맨 밑에 있는 멀티패밀리 하우징 매니지먼트 인 코리아라는 외국에 소개하는 우리나라 주택 정책 책인데요. 그 부분이요. 이거는 여러분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강의는 주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